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는 건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조정이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된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JP모건에서 준비한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시장이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번 여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가능하시면 나중에 건들락이라는 채권왕 있잖아요. 제프리 건들락. 이분이 이제 야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기사도 찾아보고 있는데 회원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채권왕 건들락 7월에 인플레이션 고점 찍지 않으면 투자자 우려가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인용한 기사가 야후 파이낸스에 이미 지금 풀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10몇 분짜리인 것 같은데 다 보실 면 제일 좋고 만약에 못 보시더라도 핵심이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캇 마이너드 같은 경우는 뭐 그분도 이제 채권 쪽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꺾인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건들락 이분도 뭐 채권 킹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게 계속 나오면 특별히 이제 그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라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무시하고 가자. 그러니까 내년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여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 아닌 거라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의심을 굉장히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여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렇게 제목이 나온 JP모건이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을 들어가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그건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지금 서 있는지 이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JP모건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표가 핫하게 나오죠. 하여튼 되게 워딩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스텀블이지 텀블은 아니다. 스텀블은 약간 걷다가 약간 돌멩이 같은 거 만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넘어진 거 아니고 주춤주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텀블이 아니라는 거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상당히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어서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빠져. 특별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가 시장이 조정이 되게 심했는데 금요일 날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원인이 뭐였냐면 뭐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굉장히 이제 또 트리거가 된 건데 공급자 측면에서 이제 구매자 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지수가 있잖아요. 구매자 지수에 대해서는 벌써 시장에서 이제 소화를 했었는데 소비자 지수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코어 CPI 같은 경우 보면은 3월 대비 4월이 이제 0.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3% 증가한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은 이제 3월 대비 0.3% 증가, 전년 동월 대비는 2.3%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브레이크다운 해봐야 되는데 CPI, 코어 CPI 잡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럼 어떤 항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찾는데 여기 보면 컬프릿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진범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어떤 항목에 문제를 일으켰냐 보니까 이제 중고차격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코스트죠. 아무래도 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 전에도 홍콩, 싱가포르 뭐 트래블버블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부킹한 가격이 뭐 거의 한 150만 원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결국 또 싱가포르에 락다운하는 바람에 나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다시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싱가포르 주식 자체가 금요일 한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또다시 락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트래블 버블을 한다고 해도 뭐 비행기값이 굉장히 비싸죠. 미국은 이제 해외여행까지는 바라지 않고 국내 이제 예를 들면 비행기값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코어 CPI가 어쨌든 간에 3월 대비 0.9% 증가를 했는데 중고차 가격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죠. 나머지는 뭐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만큼 뭐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전체 임팩트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쨌든 이 중고차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이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코어 CPI 0.9% 증가한 걸로 나온 거죠.
브레이크다운을 해보게 되면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전월 대비 한 3%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거의 뭐 작년 2월 레벨 정도로 지금 거의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염병 사태 이전으로. 이거 어디까지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지 이게 갑자기 뭐 거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고차는 왜 갑자기 취소하냐? 그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차가 안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서 덩달아 이제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취소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서의 버틀렉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그 코스트를 굉장히 이제 높게 만들고 있고 기업의 마진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런 전망은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자재, 그리고 이제 고용이죠. 요 세 개에 대한 이제 JP모건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름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입니다. 반도체는 안 쓰인 데가 없죠. 반도체는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TV에도 쓰이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애완견 이렇게 목욕하는 그 부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예. 그 전염병 사태 때는 상당히 이제 생산이 더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죠. 근데 이제 좀 작은 규모의 파운드리가 이제 그 디스럽션이 생긴 거죠. 텍사스에서 뭐 겨울에 뭐 폭풍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뭐 화재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플라이에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쇼티지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게 뭐 그렇게 빨리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JP모건 생각하기엔 적어도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요 수요 공급이 이제 깨진 게 정상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뭐 커머디티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뭐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지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먼저 농산물 같은 경우 농산물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염병도 있었지만 이제 기후에 대한 어떤 팩터도 있었죠. 남미에서 가뭄이 있었고 미국에서 겨울에 폭풍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돼지독감, 아프리카 돼지독감 때문에 뭐 난리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돼지가 주식인데 돼지고기가 그게 이제 도살을 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걔네들을 이제 다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돼지라는 게 갑자기 뭐 지금 키운다고 갑자기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쨌든 간에 늘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식량이 이제 옥수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돼 있고, 럼버는 저번 주에 아마 제가 구겐하임 리포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목재가 모자른 건 아니지만 써밀이라 그래가지고 큰 그 목재를 미국에서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버틀렉이 생겼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구리 가격인데, 구리는 지금 원래 이제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뭐 그린 디맨드라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그린 인프라 뭐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골드만에서는 뭐 이게 상당히 구리 가격은 더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구리 관련된 여러 가지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대부분의 커머디티 가격이 연말께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가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버틀렉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실 이제 선물 가격이 보면 이제 보통 콘텐고라고 하고 뭐 백워데이션을 얘기하는데, 먼 미래의 선물 가격이 근월물, 가장 최근에 만기가 되는 선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보통 이제 그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건데, 그걸 콘텐고라고 하고, 반대로 근월물 가격이 이제 멀리 있는 그 선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백워데이션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은 상당히 이거가 공급이 타이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근데 구리는 좀 약간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전염병 사태 때문에 뭐 마이닝 하기도 어려웠었고, 갑자기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럼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럼버 퓨처 가격 보면 사실 이미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고용에 관해서는 뭐 지금 이 밑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원래 전염병 사태 있기 전에 이렇게 그리던 궤적에서 지금 많이 이제 V자 반등으로 회복했다가 지금 약간 스퀘어 루트처럼 완면해지는데, 아직도 이 갭이 거의 한 10밀리언 정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런
이렇게 지금 아직도 실업률이 높냐라고 보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고용에 대한 지표가 좀 실망적이었잖아요. 그래서 26만 6천 명,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이제 취직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밖에 안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실망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이 기업에서 하이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지금 여전히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사람 뽑고 싶었는데 문제는 9월까지 지금 미국에서 정부에서 준 보조금이 있잖아요. 괜히 나가서 일하다가 코로나 걸릴 위험 태킹하는 것보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 게 나은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고용 의지의 문제인 거지. 이 사람들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라는 건 만기가 있고 9월 정도 되면 이제 끝날 텐데 그럼 9월까지 기다렸다가 구직 활동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9월 전에 뭐 여름에 뭐 7월이나 8월 돼가지고 미리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고용 쇼티지가 레이버 쇼티지가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또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예외적인 거, 요즘 반도체라든지 카퍼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 얘네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바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산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장이 다시 가동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오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들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이라고 보는 거죠. 연준에서 지금 눈여겨보는 건 고용시장,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시장인데, 요건 아직까지 상당히 지금 눌려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 2% 이상의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요거를 어치브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헤드라인 뉴스에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떠들어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인플레이션 스왑이거든요.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보게 되면 2.4, 2.36, 2%대로 상당히 안정적이다인 거죠. 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과도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이 금리 시장에서는. JP모건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까지 JP모건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불리시하게 의견을 내왔는데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뷰를 뭐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이제 그 연준이 원하는 그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a couple of years니까 뭐 적어도 1, 2년, 2, 3년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우려할 만큼의 뭐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잖아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게 나오니까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이 여전히 이런 완화적인 정책을 할 거기 때문에 리스키 에셋한테는 뭐 당분간 여전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재정 정책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굉장히 견실한 가계 구조. 돈이 많죠 지금. 그 백신은 여전히 계속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고 단지 그냥 마켓의 노이즈 정도 아마 이제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 구독자님 금만 안 올라요. 금 요즘 나쁘지 않은데요. 예. 얼마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한 2주 전인가? 그때 아마 얘기하면서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뭐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니까 그때 이제 같이 말씀드렸던 게 주식스러운 리턴을 굳이 뭐 주식을 통해서 달성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일부 그냥 금으로 잠시 대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금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그죠? 5월 들어가지고 1700대에서 지금 1840 상당히 견조하게 오르고 있죠. 차트상으로는 뭐 1950 정도 레벨도 지금 이 상태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의 묘미가 한 자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목을 매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면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잘 오르지 못했던 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쌍바닥을 딱 찍고 어쨌든 업트렌드로 꺾었잖아요. 근데 여기 저항선이 있어요.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서 아마 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요거를 이제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이 목표가 아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자산 매분을 하면서 가성비가 높은 자산에 좀 도망가 있는 거죠. 리스크 대비 리턴을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조금 되게 탑피시해 보였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다시 가성비가 좋아졌으니까 금을 좀 사서 이익을 보신 분들은 뭐 좋았죠. 1700 중반에서 지금 1840까지 쫙 좋았으니까 요거 이제 일부 이익도 실현하시고 다시 뭐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재 구독자님, 시장은 3분기부터 우려할 듯 보이는데요. 예. 아마 그래서 이 건델라 이 인터뷰를 보시면 상당히 좀 스케어리 할 수 있는데, 요 우려가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여름 돼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